예, 안녕하세요. 티쿤식 해외 직판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티쿤은 다른 나라의 그 나라 인터넷 쇼핑몰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회사입니다. 우리가 직접 팔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회사들이 또 다른 나라의 외국의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티쿤이 이거 해외 직판을 해서 정말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다른 분들이 해외 직판하기를 간곡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티쿤이 2007년도부터 자본금 5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원래 4억을 샀어요. 그래도 서울에서 이게 우리가 산 4억이거든요. 80억인데요. 물론 뭐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는 했지만 이런 건물을 가진다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달랑 5천만 원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말이죠. 이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한국에서 인쇄물 같은 걸 팔았다면 이거 진짜 못 샀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티쿤은 인쇄 기계도 없고 인쇄 경험도 없어요. 뭐 경쟁력 있을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본에 팔았기 때문에 이런 건물을 살 만큼 돈을 벌 수 있었던 거죠. 사실 생각해 보면은 지극히 당연한 거잖아요. 한국에서는 전혀 경쟁력이 없어도 다른 나라에 가면은 경쟁력이 막강한 상품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국내에서 왜 이러고 있냐. 다른 나라의 쇼핑몰을 만들고 다른 나라에 팔면 경쟁력은 막강한 반면에 경쟁자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정말 하기 쉬운 장사 중에서도 가장 하기 쉬운 장사란 말이죠. 우리가 여기 서초동인데요. 서초동에 사는 거예요. 티콘이 제일 처음에 2007년도에 만들었던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여기서 명함, 스티커, 현수막 같은 걸 팔았어요. 명함, 스티커, 현수막을 팔았는데 도대체 일본에서는 우리하고 경쟁할 수 있는 회사가 아예 없었습니다. 이런 제품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티쿤이 얼마나 빨리 성장했냐면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정말 가파르게 올라간 거죠. 이유는 또 말씀드리지만 일단 경쟁력이 있는 상태에서 나갔고 경쟁자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팔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쉬운 장사는 경쟁력은 있는데 경쟁자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낚시터에 고기는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 낚시꾼이 다녀간 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도 도대체 낚시에 대한 저항을 전혀 해본 적이 없는 거죠. 또 담그기만 하면은 고기 잡는 거고, 그 다음에 낚시꾼들은 오지도 않는단 말이죠. 이런 장사를 해야지 편하잖아요. 한국에 여성 의류 파는 인터넷 쇼핑몰이 몇 개인지 아세요? 8,200개래요. 8,200개. 한국에 택배 박스 판매하는 회사가 몇 군데인 줄 아세요? 거의 뭐 150개인가 인터넷 쇼핑몰이 그래요. 근데 한국에서 다른 나라에 제대로 된 여성 의류를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은 거의 없습니다. 한국에서 일본에 택배 박스 파는 회사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경쟁력은 탁월한 거죠. 그래서 해외 직판은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제 이렇게 이런 해외 직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티코는 그 하는 방법을 다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할 텐데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그때그때 질문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 채팅방 있죠. 이 채팅방 통해서 질문하시면 제가 직접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채팅방으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티쿠는 우리가 직접 물건을 이렇게 팔기도 했지만 다른 분들도 팔 수 있도록 도왔어요. 티쿤이 언제부터 도왔나 잠깐 보면은 우리가 2007년도에 서울에 본사를 두고 일본 오사카에 직접 투자한 아도프린트 법인을 설립을 했어요. 그때 처음 만든 게 이거예요. 여기서 명함 스티커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에 실사출력물 만드는 회사를 인터넷 쇼핑몰을 또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여기서 팔았습니다. 실사출력물 여기서 팔다가 마치 채소 가게에서 문방구 파는 것처럼 잘 안 팔리더라고요. 그리고 책임 소재도 분명하지 않고 그래서 인터넷 쇼핑몰을 독립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딱 독립을 시키니까 책임 소재도 아주 분명해졌고 그 광고든 완전히 독립회사처럼 운영을 하면서 실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2010년에 실사출력물점을 만들었죠. 이런 실사출력물점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이거는 이때 우리가 2007년도에 이 인쇄물점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돈을 번 다음에 이 실사출력물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우리 손으로 만들어 본 점이에요. 근데 이거를 만드는데 5명을 투입해서 9개월이 걸리더라고요. 5명은 개발자 1명, 기획자 1명, 보조기획자 1명, 번역자 1명, 그렇게 해서 5명이 해서 9개월이 걸렸어요. 정 그만큼 힘든 거죠. 인터넷 쇼핑몰 만드는 게. 이걸 만들어서 운영하다가
2011년에 일본 오사카 말고 동경에 영업소를 또 하나 만들었어요. 보면 우리가 회사 소개서에 보면 이렇게 오사카에 본사가 있고 동경에 영업소가 있어요. 오사카에 5명, 동경에 5명이 근무합니다. 2012년도에 300만 불 수출의 탑을 탔고요. 이건 1000만 불 수출의 탑 탄 거예요. 300만 불 수출의 탑 타고 2014년에 500만 불 수출의 탑 타고 그다음에 2017년도에 1000만 불 수출의 탑을 탔습니다. 아니,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계속 팔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2015년도에는 2013년도에 중국 상해에 법인을 세웠죠. 근데 이때 처음으로 이때까지는 전부 우리 거만 하다가 2013년부터 다른 회사도 티쿤을 이용해서 해외에 직판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정치를 했어요. 정치 그때는 민주화 운동 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막연한 바람이 있었어요. 뭔가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당연히 하잖아요. 정치를 하면. 그래서 제가 해외 직판하니까 돈 벌기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제가 정치하듯이 티쿤을 운영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해외에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시작한 거죠. 그걸 하면서도 물론 이거는 우리가 직영한 거예요. 직영하고 이거는 뭐냐면은 공기간판점이에요. 공기간판점.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이게 일본에 이런 제품이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검색어 광고를 할 때 이걸 뭐라고 부를지 우리도 모르고 고객도 모르는 거죠. 지금은 이제 공기간판이라고 쓰는데 용어가 없었어요. 이것도 우리가 직영을 했습니다. 이거 직영해서 300만 불 수출의 탑도 타고 500만 불 수출의 탑도 탔어요. 그 다음에 2014년에 500만 불 수출의 탑을 탔죠. 이때도 다른 회사가 해준 건 없었어요. 전부 우리가 직접 판매한 거예요. 500만 불이면 50억이죠. 그 다음에 2015년도에도 우리 거 열었고 이거는 부직포백이에요. 정말 명함도 팔고 스티커도 팔고 이렇게 부직포백도 팔았습니다. 근데 저는 좀 자랑하고 싶은 게 아주 특별한 상품이 아니라 이런 흔해 터진 상품을 팔아서 1000만 불 수출의 탑을 탔다는 거예요. 이거는 중국에서 생산한, 이것도 우리 거였어요. 중국에서 생산해서 일본에 팔던 실사 출력물 점입니다. 이거는 2016년에 우리가 연 플라스틱 용기점입니다. 이 용기점은 일본 랭킹 1위예요. 일본에서 가장 많은 용기를 당일에 배송해 줄 수 있는 우리가 운영하는 샵입니다. 주변에서 혹시 이렇게 일본에 이런 물건 팔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여기 입점하면 돼요. 용기 중에서도 유리 용기나 그 다음에 일회용 용기도 여기에 다 들어오면 됩니다. 이렇게 용기도 팔고, 그래서 2017년, 이때는 문재인 대통령 때예요. 2015년 때는 박근혜 대통령, 2014년 때는 박근혜 대통령, 2012년 때는
이명박 대통령, 2017년에는 문재인 대통령. 원래 우리가 또 탈 텐데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2천만 불 수출에 다 탈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다른 분들이 티쿤을 이용해서 해외에 팔 수 있는 플랫폼 사업만 잘 하려고 생각을 해서 플랫폼 사업만 잘하려고 생각을 해서 한국 명함 스티커 실사 출력물점을 매각해버렸어요. 이게 당시에 150억 매출이었어요. 중국 실사 출력물점과 부지포 900점도 매각했어요. 이것도 꽤 잘 팔렸었던 건데 우리는 플랫폼 사업만 하려고 이렇게 매각을 했고 올 작년에 말레이시아 법인, 미국 법인, 영국 법인 세웠고 올해 4억 매입했고 멕시코, 브라질, 호주에 직접 투자 법인 만들고 태국 합자 투자 법인도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거 자랑질 하려고 이걸 소개해 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티쿤은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이 정도밖에 발전을 못한 건데 티쿤을 이용하면 여러분들은 티쿤보다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장담할 수 있어요. 하나 보여드릴까요? 저는 티쿤이 이런 매출을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와, 이 정도 매출 어떻게 만들어요? 근데 우연히 통계를 내다가 보니까 리얼 패브릭은 우리 이용점이에요. 이용점이 첫 해, 둘째 해, 셋째 해, 넷째 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전 진짜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티쿤은 생고생해서 이런 매출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리얼 패브릭은 우리보다 더 쉽게 매출을 만드냐고요. 왜 쉽다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이거 만드는데 4년 차 때 39명이었어요. 인원이. 근데 여기는 6명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도.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는 뭐 처음부터 개발자도 다 있었고 일본에 현지 법인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여기는 우리가 법인 역할을 해주니까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물류도 다 우리가 대신해 준단 말이죠. 그래서 야, 의외로 이렇게 이용점이 매출 올리기가 정말 쉽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한편으로는 야, 진짜 뜻밖이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아, 참 잘됐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티콘은 어차피 이용점이 잘 되게 도와야지 먹고 사는 건데 이렇게 빨리 발전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우리 번역에서 보다시피 해외 직판은 돈 벌기 너무 쉬워요. 그래서 한번 근데 이렇게 돈 버는데 우리만 돈을 잘 번 게 아니고요. 티콘을 이용하는 점들도 돈을 정말 잘 벌었습니다. 작년에 티쿤을 이용해서 다른 나라의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하는 회사 중에서 10억 원 이상 매출 올린 점이 6개였고요. 5억 원 이상 매출 올린 점이 11개예요. 3억 원 이상 4개. 이게 21개잖아요. 21개 회사가 적어도 연매출 3억 원 이상을 올렸다는 거죠. 나간 회사는 100개가 안 됐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 정도 성공 확률이면은
상품만 괜찮으면 무조건 된다는 거죠. 한국에서 다른 나라의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고 특별한 상품도 아닌 이런 상품들을 내보내서 3억 원 이상 매출 만드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티쿤밖에 없어요. 까놓고 얘기해서. 티쿤 이용점들밖에 없다고 해도 뭐 지나친 얘기는 아니에요. 물론 뭐 많겠죠. 그렇지만 티쿤 이용점들은 나간 숫자에 비하면 이렇게 엄청나게 성공한 거잖아요. 그래서 티쿤도 성공했지만 티쿤을 이용해서 다른 나라의 인터넷 쇼핑몰을 만든 회사들도 성공했다는 것. 이걸 저는 자랑하고 싶어요. 보세요. 작년 말 기준이에요. 스티커는 43억 원 팔았어요. 실사출력물, 현수막 같은 거 40억 원어치 팔았어요. 명함 36억 8천 원어치 팔았습니다. 플라스틱 용기 23억 7천만 원어치 팔았어요. 이거 잘못됐네요. 그죠? 이거는 원이기 때문에 곱하는 게 맞아요. 이쪽은 n이고 이쪽은 원이에요. 곱하기를 잘못해놨네요. 그래서 21억 원어치 팔았어요. 공기 간판 15억 원어치 팔았고요. 이렇게 팔 수 있다는 거죠. 왜 팔 수 있다고요? 경쟁자가 없어요. 한국에서 만들면 경쟁력 있는 상품만 나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저는 티쿤도 나가서 성공했고 이렇게 성공한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한국에 있지 말고 제발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바깥에 나가면 돈이 굴러다니는데 왜 거기 가서 돈 끌어올 생각은 안 하고 국내에서 동포들하고 되지도 않는 장사 계속 하냐는 거죠. 표현이 좀 거치긴 합니다만 정말 국내에서는 되지도 않거든요. 근데 이런 상품 가지고 해외에 나가면 정말 대박이란 말이죠. 자, 티콘을 이용해서 나가는 회사들 볼게요. 이건 뭐 우리 거라고 쳐요. 이거는 디지털 스티커예요. 디지털 스티커. 용기. 이거는 공기 간판, 간판이에요. 간판. 5개 간판. 이런 거 팔아야 되지 않겠어요? 뭐 더 좋은 거 있으면 파시겠지만 이거는 사원증, 마트 회원증, 치과 진찰권 이런 플라스틱 카드 파는 점이에요. 플라스틱 카드 파는 점도 어쨌든 2월 다 끝나가는 중에 11억 팔았잖아요. 1억 1천0만 원 팔았잖아요. 이건 테이프예요. 테이프. 포장 택배 박스 포장할 때 쓰는 테이프. 1월 달에 5천만 원, 2월 달에 5천만 원. 이거 무조건 흑자입니다. 이 정도면. 이거는 택배 박스 팔아요. 상상되세요? 한국 택배 박스를 일본에 팝니다. 이건 실사출력물이고요. 이거는 물티슈예요. 물티슈. 물티슈도 이번 달에 7천만 원어치 팔았네요. 이거는 알루미늄 가방 케이스입니다. 이거 지난달에 5,700만 원, 이번 달에 3,900만 원 팔았어요. 지금 코로나 국면이고 1, 2월인 걸 감안하면은 정말 좋은 상황이라고요. 이거는 브라인드예요. 브라인드. 이것도 월 2천만 원만 팔면 흑자예요. 왜냐하면 일본에 팔 때는 마진이 좋잖아요. 이거는 의류 라벨입니다. 이렇게 해외에 팔면
돈 벌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높은 거예요, 지금 소리 좀 죽일게요. 모두 음소거하겠습니다. 자, 이건 질문 있으면 채팅에 올려주셔요. 이렇게 한국에다가 쇼핑몰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일본에다가 혹은 이렇게 칠레에다가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하면 확실히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이렇게 말레이시아에다가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하자는 거예요. 지금 여기 다 실어놓지도 못했지만 이미 많단 말이에요. 이것도 미국의 연 인터넷 쇼핑몰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다른 나라에, 한국에서 하지 말고 다른 나라에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을 하면 이렇게 성공할 확률이 너무나 높다는 거죠. 이거는 단체 티셔츠고요. 이거는 키덜트, 어른들도 쓰는 장난감이에요. 어쨌든 한국에 파는 것보다 다른 나라에 파는 게 경쟁력이 있고 경쟁자는 없기 때문에 돈을 벌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무역업이라는 게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부등가 교환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이 나라에서는 그냥 망고 떨어져도 잘 안 먹는데 저 나라에 가면은 망고가 비싸게 팔리는 거잖아요. 한국 배가 다른 나라에 가면은 훨씬 비싼 거고요. 인삼도 다른 나라에 가면 비싼 거고요. 호피도 다른 나라에 가면 비싼 거죠. 반대로 저쪽 나라 바늘이 이쪽 나라에 오면은 비싸지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티쿤에서 할 때, 티쿤은 진짜 성공한 회사거든요. 작년에 제가 처음에 연역 설명할 때 우리가 2018년에 우리가 직접 운영하던 인터넷 쇼핑몰을 다 팔아버렸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회사가 티쿤을 이용해서 해외에 나가는 거를 지원하는 일만 하고 싶어서 다 팔았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판 게 명함 사이트, 인터넷 쇼핑몰, 스티커 인터넷 쇼핑몰, 실사 출력물 쇼핑몰, 중국 실사 출력물, 부직 고백, 용기 8개를 운영했는데 그중에 우리가 직접 제조한 건 하나도 없어요. 티쿤은 공장을 갖고 있지 않고 전부 다 외주 줘서 만들어서 팔았고 그중에 이 용기는 동방 플라스틱에서 사와서 팔고 있어요. 지금도. 이거는 우리가 아직도 운영하고 있는 점이거든요. 이 회사는 우리가 사오는 회사는 이 회사예요. 싸게 해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동방 플라스틱에 우리가 엄청나게 팔아주는데 동방 플라스틱에서는 이 가격 그대로 우리한테 줘요. 싸게 해주질 않아요. 근데 이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일본에 팔아도 경쟁력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상품에 따라서 뭐 제조를 제조 안 하는 게 좋죠. 뭐 근데 제조하는 분들은 어차피 직접 안 팔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떼와서 팔아도 되는 경우가 많고 그거는 이제 뭐 시장 상황을 조사해 보는 거죠. 근데 제 경험으로는 제조사가 직접 팔지 않는 이상 혹은 제조자가 직접 판다 그러더라도 어차피 제조사에서 떼온다 그러더라도
제조사는 제조 원가가 있기 때문에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제조하면 좋겠지만 제조 안 한다고 불리한 것도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누가 질문을 하신 거예요? 직접 제조를 해야 되냐? 하긴 우리는 제조 안 해요. 전 제조하고 싶지 않아요. 머리 아픈 거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갖다 파는 게 더 편하거든요. 저는. 그거는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가격 조사해봐서 제조 안 하고 갖다 파는 게 편하면 그게 더 낫죠. 제조까지 하면 공장 관리 힘들잖아요. 공장 관리 잘 하시는 분에게는 맡기고 우리는 판매만 하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도 성공하고 다른 데도 성공을 했는데 이거는 그냥 온라인 무역업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역이 가지는 장점을 잘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물건을 팔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해외에 물건을 팔려고 시도를 했는데 티쿤만 성공했어요. 뭘까? 왜 그런가? 이제 이걸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도 해외로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해서 물건을 팔아 성공한 회사가 있나요? 정말 드물 겁니다. 거의 없어요. 물론 이제 몇 개 회사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판매자 중에서 한국 제조사 중에서 해외에 인터넷으로 물건을 팔아서 성공한 회사가 거의 없고 하는 회사도 없어요. 사실은. 한국은 인터넷 분야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테스트 마켓이잖아요. 한국에서 성공하면 전 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새 인터넷 상품들은 한국에서 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 인터넷 네티즌들이 실력이 탁월한 거고 워낙 얼리버드 역할을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좋은 한국 땅에 미국 판매자가 미국 셀러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이 없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좋은 한국 땅에 중국 판매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이 없어요. 이 좋은 한국 땅에 일본 셀러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이 없습니다. 그렇죠? 있다 그러더라도 극히 적기 때문에 없다고 해도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직까지 판매자가 해외 소비자에게 물건을 파는 서비스 이거는 거의 개발이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의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하지 않는 것처럼 한국 사람도 티쿤을 제외하면 다른 나라의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거의 안 돼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어떤 거야? 해외로 나가면 경쟁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해외로 나가면 돈을 벌기가 아주 쉽다는 거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하는 사람 자체가 너무나 소수기 때문에 나가면 경쟁자가 거의 없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많은 판매자들이 해외로 나가고 싶어 해요. 근데 이제 뭐 마음만 그런 거고 실제로 나가는 방법을 모르는 거죠. 근데 일부 사람들은
개척을 해서 나가긴 했어요. 그래서 주로 나가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에요. 주로 나가는 방식이 해외 쇼핑몰에 입점하는 거죠. 아마존, 티몰, 라쿠텐, 큐텐 이런 해외 쇼핑몰에 입점하는 방식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거의 다 실패했죠. 제가 아마존에서 제대로 성공한 상품이 아마존에서는 팔아도 안 되는 것을 입증해 주는 사례라는 걸 증명해 보일 수 있어요. 최근에 아마존에서 한국 호미가 대박이 났대요. 여러분도 다 뉴스 들으셨잖아요. 근데 이거 진짜 웃기는 얘기 아니겠어요? 호미가 무슨 대단한 물건이라고 아마존에서 대박 났다고 소문이 나냐고요. 저는 아마존에서 간판이 대박 났다 그러면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아마존에서 종이컵이 대박 났다면 그건 뉴스가 돼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마존에서 호미가 대박 났다는 거는 로또 복권 샀더니 연속 3주 1등 당첨됐다는 얘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우연히 생긴 거죠. 잠시 있는 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성공 사례가 되냐고요. 다시 말하면 그만큼 성공 사례가 없다는 거예요. 아마존에는. 저는 아마존이나 라쿠텐이나 이런 다른 나라 쇼핑몰에 가서 물건 파는 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마존, 이베이, 라쿠텐 등 입점해서 성공할 수 없는 이유는 이 회사들이 고객 DB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사는 단골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결정이 됩니다. 뜨내기 손님을 데리고 장사할 수는 없어요. 내 고객, 내 단골 고객을 기반으로 장사를 해야 되는데 아마존, 라쿠텐, 이베이 입점으로는 여기서는 고객 DB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객 DB를 주지 않는다는 얘기는 브랜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냐? 사람들은 아마존에서 물건을 샀다고 기억할 뿐이지 그 안에 어느 셀러한테 물건을 샀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렇게 티쿤을 이용할 경우는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DB를 주지 않기 때문에 브랜딩을 할 수 없고 또 광고비가 더 비싸기 때문에 아마존, 이베이, 라쿠텐 같은 종합몰에 들어가서는 성공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티쿤은 이렇게 하지 말고 독립점을 만들라는 제안을 했고 이 제안에 동의한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티콘을 이용해서 다른 나라에 진출해서 성공을 한 겁니다. 자, 보세요. 티콘은 다른 나라에 그 나라 인터넷 쇼핑몰과 구별되지 않는 이걸 현지화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는 그 나라 인터넷 쇼핑몰과
구별될 수 없는 전상점을 만들고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 전상점과 구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철저히 현지화를 하고, 이렇게 다른 나라 쇼핑몰에 입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독립된, 그러니까 현지화하고 독립된 점을 가지고 해외 직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회사의 도메인은 yoki.jp잖아요. 이렇게 도메인이 다 독립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속하지 않아요. 이거는 에드티슈죠. 독립된 도메인이에요. 이렇게 독립된 도메인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철저히 다 독립된 거죠. 다시 한번 보죠. 백앤케이스는 눌러보면 백앤케이스라고 독립되었잖아요. 이렇게 어디에 속하지 않고 티쿤을 이용해서 독립된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하는 게 훨씬 더 싸고 효과도 높다는 거죠. 현지화라는 건 뭐냐면 티쿤을 이용해서 일본의 연 백앤케이스를 이용하는 일본 소비자들은 이 백앤케이스가 일본에 있는 회사인 줄 알아요. 결제도, 배송도, 반품도, 오프라인 미팅도 전부 다 실제 일본에 있는 회사처럼 운영할 수 있게 티쿤이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전화를 해도 일본 전화로 전화하면 돼요. 이렇게 회사 소개를 보면 일본에 법인이 있어요. 일본 법인이에요. 이렇게 철저히 일본에 있는 회사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독립된 도메인, 독립된 인터넷 쇼핑몰이기 때문에 일본 손님들은 아주 편한 마음으로 조금 더 거리낌 없이 오로지 가격만 보고 상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배경은 우리가 이런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티쿤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든 인터넷 쇼핑몰들은 전부 다 티쿤 일본 법인이 운영해요. 티쿤 일본 법인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티쿤 해외 법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산 겁니다. 그래서 뒷단에서는, 배경에서는 한국 판매자가 활동을 하지만 법적인 면이나 보여지는 영역에서는 일본이든 칠레든 태국이든 그 나라 소비자는 그 나라 티쿤 법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샀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결제를 한번 볼게요. 자, 일본 소비자들은 어떤 결제를 썼었냐면, 자 보세요. 1월 달에 이런 결제 수단을 썼네요. 이거는 은행 입금, 이거는 캐시온 딜리버리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로 치면 통닭 배달해 주는 사람이 통닭도 배달해 주면서 결제, 카드 결제기 갖고 와서 물건 갖다 주면서 결제 받아 가잖아요. 우리는 인터넷 쇼핑몰은 이런 제도를 안 쓰는데 일본도 동남아도 이런 제도를 정말 많이 씁니다. 일본에서는 다이히키라 그래요.
대신할 대자 끌 인자 해가지고 이것도 8.6% 있는데 티쿤을 이용하면 이런 서비스를 제공받는 거죠. 이거는 ATM기에서 결제하는 거고요. 이거는 후불 결제라고 해서 하여간 일본에만 있는 한국에는 없는 결제 제도예요. 컨비니는 이거는 편의점 결제예요. 뭐 페이팔 결제도 있네요. 가상 계좌도 있고. 이 티쿤을 이용해서 연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일본 사람들이 주로 쓰는 결제 계좌, 결제 수단을 이용해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결제 수단을 제공하는 일본 인터넷 쇼핑몰은 많지 않아요. 특히 프렉스 결제는 후불 신용 결제인데요. 이거는 쓰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본 회사가 거의 없죠. 거기다가 어쨌든 티쿤을 이용해서 일본의 연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가보면 되잖아요. 오사카에도 사무실이 있고 동경에도 사무실이 있으니까 여기로 반품하면 되죠. 이렇게 철저히 일본 인터넷 쇼핑몰에서 운영하는 것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일본 고객들은 가격만 맞으면 무조건 여기서 사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방식을 티쿤은 이렇게 부르는 거죠. 현지화 독립점 해외 직판이다. 근데 상식적으로도 이게 맞지 않을까요? 그 나라 소비자들에게 그 나라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는 것처럼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독립점이기 때문에 직접 연락하기도 편하고 이런 점을 만들어주면 가격만 맞으면 사는 거잖아요. 이런 구조를 만들어서 티쿤이 성공을 한 거죠. 이거는 우리 티쿤을 이용하게 되면 티쿤이 일본 사과와 송장을 줄 거예요. 그러면 사과와 송장을 붙여서 우리한테 보내는 거죠. 이 프로세스는 한 3분 정도 쉬고 다시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쭉 드릴게요. 실제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실제 운영되는 사례를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해외 직판할 때 뭘 조심해야 되는지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채팅창으로 남기셔요. 한 잠깐 3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 질문할 거 있으세요? 혹시 보고 싶은 통계 있으세요? 궁금하거나 보고 싶은 통계가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도대체 똑같은 인터넷 판매 해외 직판인데 어떤 회사는 성공하고 어떤 회사는 실패한 이유가 뭘까? 이런 거를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커피 마실 분들 커피 마시고 잠깐 쉬었다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별로 질문은 별로 하지 않으시는데 혹시 여러 가지 궁금한 분들은 네이버에서 해외 직판 치고 들어오셔요. 카페에 모든 정보를 모아놨어요. 해외 직판을 치든 티쿤을 치든 하면 카페가 나올 거예요. 야, 많네요, 그죠? 카페는 어디 있는 거예요?
티쿤도 되게 많아졌어요, 그죠? 찾기 힘드네요, 의외로. 이건 아닌데. 와, 우리 것도 링크도 다 깨져 있네, 그죠? 이거 채팅방에다 올려놓을게요. 이 방으로 들어오셔요. 여기 들어오면 거의 모든 정보를 이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티쿤을 이용하면 어떻게 하게 되냐면 보세요. 한번 실제로 볼게요. 티쿤을 이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이용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브라인드점에 갔어요. 티쿤을 이용해서 블라인드점을 열게 되면 이런 관리자 페이지를 줄 거예요. 티쿤이 관리자 페이지를 주면 여기서 상품을 등록하는 거죠. 이렇게 이 상품을 등록하고 상품을 등록하면 이런 이제 홈페이지가 생성이 되는데 이 프로세스는 웹 퍼블리셔와 웹 디자이너가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니 난 웹 디자인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퍼블리셔가 뭐예요? 이렇게 물을 정도면 이건 안 해야 돼요. 지금 그 수준으로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직접 퍼블리싱은 못하더라도 퍼블리셔가 뭘 하는지 정도는 아는 분이 하는 거지 그것도 모르면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품을 등록하고 여기서 손님이 주문을 하면 주문한 상황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상품을 주문한 사람이 결제를 했는지 누군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인터넷 출력하는 거죠. 이렇게 송장 출력해서 손님 상품마다 이 송장을 붙여요. 그리고 송장 붙인 거를 따로 모아서 티쿤 물류센터에 보내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티쿤 물류센터에 보내주면 오늘 밤에 일본에서 통관해서 오늘 밤 9시부터 통관 입구에서 그 다음날 9시부터 배송을 시작해요. 그래서 대개의 경우는 오늘 티콘 물류센터 저쪽에 신정동에 있는데 신정동 물류센터에 3시까지만 도착하면 그 다음날 일본 고객에게는 거의 다 배송이 끝납니다. 배송비도 되게 싸죠? 1kg에 680엔이니까. 680엔 중에서 500엔은 또 손님한테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도 물건을 사면 물건값 35,000원에 송료 2,500원 내잖아요. 송료를 공짜로 해주는 사람은 없어요. 일본에서는 물건값 3,500엔에 송료 500엔 내는 거를 당연하게 여긴단 말이죠. 500엔 받은 데다가 180엔 더해서 보내면은 내일까지 일본 손님에게 다 도착을 하고요. 무거운 물건은 배로 보내면 돼요. 배로 보내면은 며칠 걸리는 게 아니라 카페리로 가기 때문에 3일 이내에 고객은 거의 다 받습니다. 거의 구별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시스템들이 전 세계에 이미 다 갖춰져 있어요. 사람들은 몰랐을 뿐이지 티쿤만 잘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나라나 이런 시스템은 다 돼 있습니다. 국가별 운송료를 한번 보면은 칠레 산티아고까지 가는데 1km에 9,500원이고 7영업일이면 다 간단 말이죠. 이런 게 현대라는 시대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관리자 페이지에서 상품 등록도 하고 고객이 주문한 상황도 보면서 물건을 보내면 됩니다. 그래서 티쿤을 이용하면은 어떤 역할 분담을 이렇게 역할을 분담하는 거죠. 티쿤이 하는 일은 쇼핑몰을 제공해 줘요. 근데 쇼핑몰을 제공해 주는 거고 상품을 등록하고 쇼핑몰을 꾸미는 거는 판매자가 직접 하는 거죠. 여러분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홈페이지를 디자인하고 상품을 등록하는 일들은 직접 하시는 겁니다. 티쿤은 해외 배송은 티쿤이 해줘요. 이거는 여러분이 하면은 너무 비싸지기 때문에 이거는 티쿤이 해주는 게 여러분한테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 현지 결제 수단을 여러분은 붙이지 못합니다. 티쿤이 붙여주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반품 접수도 일본 오사카, 칠레 샌디에고, 영국 런던에서 반품을 여러분이 받을 수는 없죠. 근데 우리가 받아주는 거예요. 창고 운영도 우리가 해줘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은 티쿤이 해줍니다. 그렇지만 상품 등록하고 상점 운영하고 광고 마케팅하고 현지 언어로 고객 응대하는 거는 여러분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티쿤이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오프라인 영업 지원을 한다거나 성공 경험을 전수한다거나 가격 책정 등 여러 가지 정책을 지원하는 건 티쿤이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없고 혹은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비싸지고 그 다음에 경험이 없어서 못하는 거는 티쿤이 하고요.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해서 운영하면 됩니다. 이렇게 역할을 분담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일을 편하게 할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이제 티쿤을 이용해서 성공한 회사들이 많잖아요. 성공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은 수요가 있고 경쟁력이 있는 상품이 나갔을 때 성공합니다. 뻔한 거잖아요. 그래서 할 때 이런 순서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수요하고 경쟁력을 조사하는 거죠. 근데 수요를 어떻게 조사하냐? 근데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게 어느 나라에 나갔을 때 과연 살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면 사실 장사할 수는 없어요. 대충은 알고 시작하는 거죠. 경쟁력이 있을까? 이거는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데 모를 경우는 이 방법을 쓰면 돼요. 다른 나라에서 많이 팔릴까? 수요 조사하는 방법이 인터넷을 이용하면 돼요. 티쿤을 이용해서 이 많은 회사들이 해외에 진출을 했잖아요. 티쿤이 정말 잘했어요. 지금 3시 안 됐는데 현재 518만 에너지 팔렸네요. 그러면 오늘은 한 950만 에너지 팔리는 거예요. 근데 9,500만 원, 1억 원 정도 팔리겠네요.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진출을 했는데 이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인터넷 경쟁력이 있는지 수요가 있는지를 조사하진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인터넷을 이용해서 조사를 하면 됩니다. 한국에서도 똑같잖아요. 한국에서도 이 물건을 이 가격에서 사도 손해가 나냐 안 나냐를 이제 거의 대부분 사람은 인터넷으로 조사하잖아요.
인터넷에 가격 올라온 가격이 가장 싼 가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그래서 인터넷으로 조사를 하면 됩니다. 그 수요와 경쟁력은 인터넷을 이용해서 하면 되고요. 이게 제일 문제인데요. 도대체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까 하는 문제인데요. 먼저 궁금해야 되는 거는 한국의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하는 것하고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게 돈이 더 많이 들까 하는 거예요. 제 판단으로는 무조건 한국의 다른 나라의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하는 게 돈이 훨씬 덜 듭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경쟁이 너무 심해서 광고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근데 한국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하는 거나 일본의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하는 거나 인원은 똑같이 들어가요. 한국에서 한다고 해서 웹 디자이너가 없어도 되는 건 아니고요. 고객 응대자가 없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요. 있을 건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건은 똑같고 차이 나는 거는 광고비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그 광고비가 한국이 더 비싸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하는 게 훨씬 돈이 덜 들어간다는 게 제 확신입니다. 또 많은 경험을 했고요. 근데 어쨌든 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2억 원 정도는 필요하다는 거죠. 이거 나중에 읽어보셔요. 그러니까 2억 원은 있어야 되는데 이 2억 원을 갖고 뭘 쓰냐. 이게 인터넷 쇼핑몰은 만들어서 운영한다고 해서 돈이 벌리지는 않아요.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오프라인 장사, 예를 들어서 뭐 동네 치킨 센터, 치킨집 열면은 동네 사람들 상대로 홍보하면은 그래도 몇 명은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인터넷은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활동을 해야 되고 우리가 거기 있다는 걸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잘하는 인터넷 쇼핑몰도 흑자 내는 데까지 2년 이상 걸려요. 자, 이렇게 이런 회사들 정말 잘했어요. 정말 잘했는데 보면은 한 3년 돼야 겨우 장사가 본격적으로 활발해집니다. 왜냐? 1년, 2년 동안은 단골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리얼 패브릭도 장사 정말 잘한 회사거든요. 근데 5천만 원 넘는데 한참 걸렸잖아요. 이렇게. 5천만 원 만드는데 한참 걸렸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아이템도 손님을 모으고 단골을 만드는 데까지 2년에서 3년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자꾸 사라지죠. 제가 작동을 잘 못하나 봐요. 아무리 좋은 아이템도 흑자를 내는 데까지 적어도 2년은 걸린다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해야지 된다는 뜻입니다. 티쿤에 주는 건 아니에요. 티쿤에 주는 거는 얼마 되지도 않아요. 티쿤에 주는 돈은 티쿤에 주는 돈은 처음에 개설할 때 $1,000 그러니까 100만 원 내고 나머지는 결제 금액이 1,000불일 때 100만 원까지는 수수료 8%, 1,000불에서 2,000불일 때 7%, 2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는 6% 이렇게 되는 데다가 이게 수수료 총합이 500만 원이 넘으면 그 이상은 일괄 3% 수수료밖에 적용하지 않으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기본 비용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티쿤에게 주는 돈이 아니고 여러분이 먹고 살면서 광고하는 비용이 2억 원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계약하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조건에서도 최소한 이 4명은 필요합니다. 총지휘자가 필요하고요. 퍼블리싱이라는 거는 요즘은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기기가 정말 많잖아요. 노트북도 있고 데스크탑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패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많은 기기에서 잘 보일 수 있도록 통일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런 작업들을 하는 사람이 퍼블리셔예요. 옛날에는 웹 디자이너가 퍼블리싱 역할까지도 했는데 이젠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총지휘자가 있어야 되고 퍼블리셔가 있어야 되고 웹 디자이너가 있어야 되고 고객응대자가 있어야 돼요. 고객응대자가 원어민자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조직을 구성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죠. 그건 안타까운 일인데 제 경험으로는 이런 정도 투자를 하지 못하면 실제로 해외 직판하는 거는 어렵더라고요. 물론 하면 되기야 되죠. 근데
이런 정도 투자를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해외 직판 사업을 시작하면은 너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빼지도 박지도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뭐 이런 이렇게 조직이 구성되면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고 뭐 가격 정하고 마케팅 세팅하고 이런 건 티쿤이 다 도와드려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조직을 구성하는데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한 2억에서 4억이 들어간다. 이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좀 괴롭죠. 뭐냐면 티쿤 입장에서도 이 정도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돈 없이도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싶은 생각도 가끔씩 나지만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꼭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잖아요. 독립점으로 어디 예를 들어서 뭐 아마존에 입점했다 그러면 뭐 될 것 같은데 우선 뭐 급한 불은 끄죠. 근데 아마존에 입점한다고 해서 누가 홍보해 주는 건 아니니까 어차피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독립점일 때 어떻게 홍보하느냐 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보면은 어떤 홍보를 독립점을 운영할 때는 어떻게 홍보하냐면 이렇게 보시면 티쿤이 지금 한 38만 명 정도를 모았는데 구글 리스팅 광고, 검색어 광고를 보고 들어온 사람이 30%고요. 이거는 티쿤이 많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즐겨찾기를 한 사람들도 있고 구두로 소문을 들은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30%예요. 근데 이건 빼도 되는 거죠. 이건 시간이 지나야 형성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야후 검색어 광고를 보고 들어오는 사람이 17.6%, 일본의 경우. 이메일로 들어오는 사람이 8.5%. 이 네 개를 합치면 거의 이게 60%죠. 77%죠. 85%죠. 이것만 하면 되는 거죠. 초창기에. 거기다가 이거는 검색 최적화 광고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세팅하고 나서도 1년 정도 뒤가 돼야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 나머지는 합쳐도 얼마 안 돼요. 그래서 검색어 광고만 하면 되는 거죠. 한국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어떻게 홍보하나요? 전부 다 이렇게 홍보하잖아요. 네이버에 들어가서 전기 면도기 치면 이렇게 다 광고, 이게 검색어 광고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 인터넷 쇼핑몰 광고하는 방법은 이 방법보다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하면서 나머지 방법은 조금씩 배워 나가면 됩니다. 질문할 거 있으세요? 거의 다 여기서 말씀 다 드린 것 같은데요. 나머지 이제 소소한 여러 가지 사항들은 계약하고 나서 그냥 도움 받으시면 돼요. 이미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티콘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별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티콘은 지금 한국,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미국, 영국, 멕시코, 브라질, 호주, 태국, 칠레까지 길을 뚫어놨어요. 여러분께서 나가고 싶은 나라에 나가시면 됩니다. 하실 분들은
네이버 티쿤 카페 오셔서 신청하셔도 되고요. 회사 소개 같은 거 읽어보시고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궁금한 거 있으세요? 하여간 이쪽에서 쭉 보시면 티쿤 이 티쿤 소개 티쿤 뉴스에 보면은 지난 실적들도 다 공개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용점들이 활동하는 것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돈 벌기 가장 좋은 방법이 경쟁자 없는 시장에서 경쟁력 갖고 싸우는 거라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해외 직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 안 하실 거면 나중에 카페 통해서 질문하셔요. 지금 좀 전에 보내드렸는데 카페 주소 이 채팅창에 드렸어요. 보시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면 마칠게요. 마치고 혹시 뭐 제가 좀 더 기다릴 테니까 질문할 거 있는 분은 질문하시고요. 일단 오늘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끊겠습니다. 감사합니다.